리더십, 이거 정말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듯이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뇌과학을 통해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리더십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카리스마, 타고난 재능, 뭐 이런 것들이요. 마치 예술 작품처럼 뭔가 딱 꼬집어 설명하기는 힘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해왔죠. 여기 KIST 정재승 교수님 말씀처럼 그 본질은 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신비롭기만 하던 리더십이 사실은 마법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행히도 현대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더는 추측에만 기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리더의 행동 또 그 영향력을 이제는 명확한 증거랑 데이터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렌즈가 생긴 셈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관계를 만드는 뇌,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겁니다. 사실 모든 리더십의 출발점은요,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우리 뇌의 아주 근본적인 욕구에서 시작돼요. 우리 뇌 속에는요, 아주 특별한 회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사회적 뇌 연결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뭘하냐면 다른 사람이랑 관계 맺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전부 도맡아 처리하는 부위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연결망이 꼭 우리 몸의 근육 같다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그러니까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할수록 더 튼튼하고 정교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본능이냐면요.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한 섬의 원숭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 알 수 있어요. 허리케인 마리아가 섬 전체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살아남은 붉은 털 원숭이들한테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서로한테 더 너그러워지고 심지어 새로운 친구까지 사귀면서 이전보다 관계망을 더 끈끈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위기 상황일수록 사회적인 연결이 생존의 핵심이라는 걸 이 원숭이들이 몸소 보여준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원숭이 얘기냐? 비즈니스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3천억 달러. 이게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해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엄청나죠? 우리가 흔히 소프트 스킬이라고 부르는 이 사회적 관계가 무너졌을 때 기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아주 차가운 현실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사회적 뇌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바로 평소에 자주 쓰는 손, 검지손가락으로요. 이마에다가 알파벳 대문자 E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다 그려보셨나요? 어떻게 그리셨어요? 만약에 이걸 다른 사람이 바로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나한테는 거꾸로 보이게 그리셨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바로 읽을 수 있게 그리셨다면 조금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구를 보니까요. 사람이 권력을 가질수록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이 사회적 뇌 기능이 약해진대요.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에 있을수록 일부러 더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개인의 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최고의 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비밀 역시 뇌과학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 1980년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던 빙판 위의 기적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 말 그대로 대학생 아마추어 선수들이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소련 팀을 이긴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생긴 이변이 아니었어요. 리더 한 명이 팀워크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보여준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기적적인 팀워크의 핵심에 바로 뇌동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함께 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들 뇌파가 말 그대로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심지어는 심장 박동 같은 생체 리듬까지 서로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팀은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같은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게 정말 그냥 하는 소린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한 대학 조종팀을 데리고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먼저 혼자서 훈련할 때는 당연히 동기화 수준이 아주 낮았어요.
그런데 팀원들이 나란히 앉아서 서로를 보고 호흡 소리를 들으면서 훈련하니까 동기화 수준이 꽤 올라갔죠. 그리고 마지막, 훈련 기구를 아예 물리적으로 연결해서 모두가 똑같은 감각과 움직임을 공유하게 만들었더니 보이시죠? 동기화 수준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공유된 경험을 만들어서 팀원들의 뇌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어떻게 소통해야 우리의 메시지가 상대방의 뇌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바로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통 실패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지는 아주 뼈아픈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10년에 있었던 BP 기름 유출 사고인데요. 사실 이 사고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그 이전에 회사 안팎으로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게 진짜 원인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당시 CEO가 던진 공감 능력 제로의 한마디, 내 삶을 되찾고 싶다는 이 말 한마디가 회사를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뜨렸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뇌는요, 똑같은 단어를 듣더라도 그 말을 듣기 전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메시지를 던지기 전에 상대방의 뇌를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바로 프라이밍이라는 거죠. 이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된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일부러 좀 애매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런데 한 그룹에는 특정 해석을 미리 살짝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해석을 미리 들은 사람들끼리는 뇌 활동 패턴이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처럼 똑같아진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같은 단어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생각, 같은 의미를 공유할 때 비로소 우리의 뇌가 진짜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뇌를 긍정적으로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3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월요일이나 새해처럼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을 주는 때를 노리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나 당신의 같은 단어를 써서 이건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이고 익숙한 이미지나 단어를 사용해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춰주는 거예요. 특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변화를 설득해야 할 때는요, 한 단계 더 나아간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상대방이 가족이나 친구 혹은 자신의 신념처럼 나보다 더 큰 가치를 잠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 이렇게만 해줘도 사람들의 방어적인 태세가 확 누그러지면서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 정리해볼까요? 첫째, 우리 뇌의 사회성은 근육과 같아서 계속 훈련해야 한다는 것. 둘째, 위대한 팀의 비밀은 바로 뇌 동기화에 있고 이걸 위해선 공유된 경험이 필수라는 것. 그리고 셋째, 효과적인 소통은 말의 내용보다 상대의 뇌를 미리 준비시키는 프라이밍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리더십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해서 뇌에 새겨진 좋은 습관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오늘 여러분의 리더의 뇌를 단련시키기 위해 당장 시작해볼 첫 번째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요?